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자, 위로 지금 쭉 올라 들어와서 다시 위로 급등을 했다가 뭐 이제 새벽 배송이 있어가지고 위에 들어갔다가 두들겨 쳐맞고 하나 두들겨 맞고 둘 셋까지 두들겨 맞고 기어이 오늘은 다시 또 양봉으로 뽑아서 위로 끌어올렸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자, 시장 롱숏 수요가 하나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 돈은 오늘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 증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증권이 5,700억을 샀습니다. 뭐 이제 코스닥에 지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나머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증권사들만 자, 미친 듯이 돈을 갖다 지금 때려 붓고 있죠. 시장으로 지금 계속 돈 들어오고 있으니까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쪽에서 이제 열심히 지금 갖다 붙이고 이러고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흐름에서 이제 기존에 이런 구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기관들한테는 이 게임을 버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관들의 매매 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전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기관들의 매매 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에 환전하다,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 자, 모멘텀이 뭐 하나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주 미친 듯이 사버리는. 그래서 우리 기관들이 선호하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 선호 모멘텀 뭐 하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환장을 하고 사는 이런 거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박스 앤 롱숏. 그죠? 박스 치고 롱숏 걸어가지고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패고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패고. 오늘 같은 경우가 그 전형의 그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지수 박스, 어제 오늘 지수 박스 걸렸고요. 좁게 박스 걸어놓고 그리고 먼저 많이 올랐던 쪽 같은 경우는 일제히 두들겨 패버리고 저가 대응주 이렇게 그동안 뭐 종목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종목들 이런 거 뭐 한섬이라든가 이제 당장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이런 거 롯데 쇼핑 이런 종목들하고 주로 다 지들이 샀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다. 롯데 쇼핑 같은 거 주로 내 새끼들이죠. 아주 선명해. 자, 요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당기고 있는데 여기에 자, 야,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붙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또 이유를 실적으로도 이유를 대고 요것도 이유를 요거는 뭐 계절적으로 늘상 나오는 거예요. 춘절 모멘텀입니다. 소비 모멘텀의 경우는 1년에 3번이 있죠. 소비 모멘텀은 뭐 예를 들면 뭐 한한양수위라든가 이런 무시로 튀어나오는 이슈가 될 테고요. 소비 모멘텀은 1년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춘절 모멘텀. 자, 저 중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소비로 예전 10년 전에 소비주들이 대랠리 보일 때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거 중국 모멘텀이죠.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소비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에 들어가 요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총 3번입니다. 명절 2번 하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까지 해서 소비 모멘텀 기간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좀 롱숏을 벌려가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패고 저가조를 좀 당기고 싶은데 여기 이제 건수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뭔가 건수를 그러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개무시하고 있다가 뭐 이제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건수를 제공하는데 가장 쉬운 기간이 바로 이 실적 구간이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그 실적 구간에서 여기서 지금 잡아당기는 거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 65%가 예상 하회입니다. 65%가 우리 항상 그렇죠.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우는 올타임 평균으로 예상 상회보다 항상 예상 하회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미증시의 경우는 올타임 평균으로 예상 상회 기업의 평균 퍼센트가 79%입니다. 79%의 기업이 예상 상회라고요. 우리는 올타임 기준으로 한 다음 절반 이상이 예상 하회입니다. 60%의 예상 하회.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 하회 비율이 65%로 나와 있는데요. 뭐 그냥 새롭지는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 향후 전망치 자체를 대단히 낙관적인 흐름으로 잡아버리거든요.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올라간다고 이렇게 잡아놓고 때려요. 이래서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무려 22개 분기 5년 반 연속 20분기 분속 어닝 쇼크.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저 앞쪽에 작년 봄에서부터 이거 틀림없이 이 숫자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아예 전망치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2차전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작년 봄, 여름 고가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얘기 들었던 거 가서 여러분 뭘 보더라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전망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가 근데 이게 안 나와. 까죠.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간다. 이게 우리 기업의 경우는 전망치 자체가 너무 낙관적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국내 기업의 경우는 예상 하회 비율이 항상 높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예상 상회 비율은 높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제시하고 지들 입맛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딱 지금 같은 시절이라고 하면 이 소비주들 가지고 게임을 벌이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다 이슈에 불과하는 거고요. 단 그 중에서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또 뭐 새벽 배송 뭐 허용 이거를 지금 이슈라고 지금 갖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대한통운 그럼 롯데 쇼핑도 집어넣었죠. 진짜는 얘죠. 진짜는. 그러니까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러죠. 뭐 아래쪽에서 뭐 또 외국인 관광객 그러죠. 여태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인데 진짜로 롯데 쇼핑이 새벽 배송 이 하나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예? 춘절 모멘텀하고 이거 가세 붙여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 롱숏 수급에다가 춘절 모멘텀에다가 내석기 종목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이마트의 경우에는 앞서도요. 자, 이마트는 지금 저 앞에서부터 지금 이런 형태의 게임을 여러 차례 벌였던 종목입니다. 이마트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 집어당겨놓고 집어당겨놓고는 그리고 이제 실적 나오는 시즌에서 갖다 패버리고 다시 끌어당겼다 패고 끌어당겼다 패고 계속 이래요. 앞서 2024년도 말에 이렇게 빅베스가 나오죠. 빅베스가 나오면 그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실적 개선돼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거 기간 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잡아 끌어 당겨놓고 그 다음에 실적 나오자 또 부셔놓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작사를 냈다가 최근 흐름 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 들어오는 흐름 나오고 있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측면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뭐 롯데 쇼핑, 롯데 쪽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홈플러스가 가버렸죠. 가장 강력한 삼두마차 경쟁자 중인 하나인 홈플러스가 아웃돼 버리면서 롯데마트와 이마트 쪽에도 그만큼의 플러스 효과는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끌어당겨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뭐 제가 사는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홈플러스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게 아시다시피 홈플러스의 지점들 차근차근 폐쇄시켜 나가죠. 홈플러스의 지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마트 이제 근처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사람이 몇 터져 나갑니다. 예전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그 요런 효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반영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즌 자체가 이 기관이 이런 식으로 롱숏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까고 그렇다고 해서 쟤네들이 죽는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요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깨트린다고 하더라도 미증시가 깨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좁혀버리고 이거 그대로 당기면 되니까요. 다음 주에 있는 구정 연휴, 설 연휴 요 전까지 이번 주 구간도는 소비주를 계속해서 당기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 흐름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게 좀 추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마트 경우 그뿐만 아니라 또 신세계의 상승 효과도 있죠. 앞에 나온 것처럼 지금 유통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 섹터가 하나가 오르면 같이 쫙 올라가 들어가고 섹터 하나 깨지면 같이 내려가고 이렇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섹터가 올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멀티플도 자동으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섹터가 하나가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그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도요 멀티플이 자동으로 하향이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삼양식품, 클래시스, APR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화장품이 맛이 가가지고 이 좋은 종목도 연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화장품 섹터 전체가 눌리면서 같이 두들겨 맞고 실적만 내면 두들겨 맞고요.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살펴보면 실적이 지금 나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기들이
바마 리서치라든가 뭐 휴젤이라든가 이 화장품 같은 종목들 이런 쪽에 동종 섹터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쳐맞았고, 삼성식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삼성식품이 내려가는 거 왜 내려? 농심이 내려서. 자, 삼성식품이 왜까지냐? 농심이 내려서. 여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 자체로는 실적이 좋아. 근데 음식료 업종이 전체적으로 얘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까지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이 이렇게 까지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 섹터의 멀티플 자체가 하향되면서 밀려 내려온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음식료들이 돌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다루는 데서 갈 줄 알고 샀더니 밀려 내려가고 못 갈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올라 들어가고 난감한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갈피를 제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전제 투자 팁에서 이런 흐름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제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를 활용하시게 되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위치들 있죠. 자, 이런 위치들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공략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조금 더 올라 들어갈 여지가 남아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미들라인 때에서 잡고 돌렸기 때문에 이 케이스라 그러면, 자, 지금 직전의 고점 여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남고요. 조금 더 이전 고점은 넘어갔다 온다라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신세계 그룹의 전체적인 성장하고, 그리고 경쟁자인 홈플러스의 아웃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저렇게 무식하게 치고 들어온 롯데쇼핑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하고는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런 종목들 여기서 이제 이마트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부터 쭉에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돌아들고 있는 현대백화점, 저 앞에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시가지고 계속해서 곧버서 사지 마시고요. 방어주로는 이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다. 방어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신고가주, 시장이 올라가면 신고가주 들어가는데, 이게 주도주들이 깨져 내려갈 때 안 밀리고 방어주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4개를 설명을 드렸죠. 현대백화점, 신세계, 고려현, 롯데관광개발. 오케이.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다시 신고가 나왔죠. 춘절 모멘텀이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애들. 자, 이게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이마트. 이렇게 신세계가 올라 들어가고, 그 전에는 이마트가 올라오면서 신세계가 올라 들어왔고요. 이제 신세계가 올라 들어오면서 이마트가 이렇게 따라오죠. 그런 구조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주들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자 그 뒤에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항상 그래왔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오션은 때려 팔아버리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갖다 붙이고요. 자, 이렇게 따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롯데쇼핑이 이제 따로 들어오는 거죠. 낙폭과대. 보이십니까? 대우건설 올라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거. 자, 못 들어온 거. 그래서 요 중에서는, 자, 이 중에서는 적어도 얘네 둘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을 비교한다면 이게 이마트가 훨씬 더 올라 들어가는 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기존보다는 이제 이게 홈플러스가 사라진 부분에 대한 효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G마켓 같은 경우도 있죠. G마켓이 저 광고 아주 끝내주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마켓 같은 경우에 대해 기대 돌아 나오는 기대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마트의 경우는 일단 이 벽을 넘어간다라고 놓고 보시고, 자, 이게 워낙에 이 소비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에 박살이 나가지고 안 좋은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제 바닥 빠져나서 요 구간 넘어 들어오면, 자, 그 다음 칸까지는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요 구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까지는 자동으로 넘어져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감안을 하시고,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눌려 들어왔을 때 받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중장기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12만 2천원 선 이렇게 걸려 들어가죠. 주봉상에서 추세 상단 걸리는 거하고 일봉상에서 추세 상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크게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요 아래쪽 구간, 이제 여기 내려왔을 때,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당장 이거
그리고 또 음봉으로 또 이렇게 뚝 두들겨 맞고 눌려 들어온 흐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사셔서 다시 위쪽으로 커버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요쪽의 종목 중에서는 현재로는 추가 상승력이 제일 많은 종목이 이마트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 적고 들어오는 거 다 설명해드리고 다 잡아드려요. 예, 예, 다 잡아드립니다. 예, 전체 투자 팁에서 만든 오르고 앱 채팅 앱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각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쪽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일단 입장을 하시게 되면 쭉 자기 이름으로 방 다 열어두고 있죠. 이렇게 쭉 다. 예, 저쪽에는 뭐 서울 옥션, 서울 옥션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예? 옥션. 자, 여기는 요런 잘 모르는 아주 소형의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등치 큰 종목들 대형주를 다루는 분들도 있고 뭐 중소형 거 뭐거네 일단 시세 나오는 종목만 찾아 이런 급소 매매도 있고 세력주 매매도 있고 저평가 우량주 장기 투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잘 맞는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들 계속해서 잘 맞춰주고 있는 전문가들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짝을 맞춰서 리딩을 받으시게 되면 주가는 올라 들어가는데 나만 헛손질하고 있네, 나만 벼락끄지,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